네, 안녕하세요. 송기균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하락을 원하나 다소 이 도전적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선이 한 달 전에 끝났죠. 집권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폭등했던 서울 집값 상당폭 하락하기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 기사들을 쭉 봤더니 이 180석 집권당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할 것이다. 또 정부가 집값 통제 자신감이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2막, 제2종부세 온다. 대체로 언론의 논조는 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집값 안정 또는 하락 정책 강력히 펼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 넘어서 서울 집값 급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류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올해 초에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 모든 국민 보는 앞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뭐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죠. 이거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안정책을 펴서 서울 집값 폭등한 것 상당폭 돌려놓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현실이 그런지 데이터를 봤어요. 한국감정원이 매주 그리고 매달 이 각 지역마다 이 아파트 집값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작년 말하고 이제 4월까지 발표한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 서울 강남이 맨 위에 있어요. 뭐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서울 강북은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이제 앞에 나왔던 기사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총선을 앞두고 강남과 강북 집값 저런 모습을 보일 리가 없죠. 더군다나 3월, 4월 코로나의 폭풍이 덮쳤어요. 경제가 완전히 냉각됐는데 집값은 뭐 견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아래 보면은 경기도하고 인천은 뭐 정말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상당폭 상승했어요. 4달 동안 3.4% 상승했어요. 인천도 그러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연율로 치면 10%가 넘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언론의 기사 논조와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죠. 집권 세력이 말로는 전쟁하겠다. 집값 뭐 의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러냐. 말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 여건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어요. 실질적인 실수요도 급감을 해요. 그래서 거래가 냉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가 조금만 있으면 가격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인천, 경기도는 급등이라고 부를 만큼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세력이 정말 서울 집값 잡을 것이냐. 여기에 관한 의구심.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집권 세력이 지난 4.15 총선 전략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값 올려서 피웠겠다. 이런 전략을 쓴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집이 한 50% 정도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 지역의 상당수는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만큼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줄진 않았지만
옆집 재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내 재산이 그대로 있으면 분노를 한단 말이죠. 선거에 불리할 거라고 불리하게 작용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 쪽에서는 두 가지를 쓸 수 있겠죠.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모든 수도권 지역들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앞에 올해 4월까지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후자의 전략을 쓴 게 아니냐, 현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집값 상승이 총선에 총선에서 여당에게 호재냐 악재냐. 집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호재겠죠. 집을 가진 사람은 표를 여당에 더 찍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 무주택자가 50%가 넘기 때문에 집값을 상승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표를 줄 사람보다 1호표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수도권에서 85% 석을 얻었어요. 압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집권당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집권당을 지지하고, 거기에다가 소유된 지역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집권당에게 표를 줌으로써 이러한 집값 상승을 통한 이 총선 전략, 이 여당이 기획을 했고 성공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수도권에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인천하고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급등한 지역에서 보면 법인들이 주택 매수를 많이 했어요. 물론 개인도 많이 했지만 법인이 많이 했으면, 법인 하면은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인천에서는 작년 1분기 경우에 673건 매수를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1796건 했어요. 3배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른 안산, 군포, 오산, 화성 이런 지역들이 법인 주택 매수가 3배가 늘었어요. 근데 기업들이 고용을 하고 생산을 해서 이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주택 투자해서 돈 벌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만, 또 이 투자에 따르는 비용,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데, 이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금융비용하고 세금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비용을 정부가 거의 부담하지 않을 정도로 혜택을 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택을 한 채를 사든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사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주택 매수 급증했다는 거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경매에서 이제 그 대출 받아서 못 갚는 데는 이제 그 법원에 경매가 나오는데, 경매에서 법인이 낙찰 바닥은 거의 30% 육박해요. 경매 나오는 물건 거의 기업들이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물건을 받아서 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2017년 12월 13일 날 문재인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그 정부 문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집주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주고 임대소득세도 70% 이상 감면을 해줘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고, 양도세도 70% 이상 깎아주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1원도 안 내게 해주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을 투자하는 데 따른 비용이, 금융비용은 금리가 거의 제로 1% 이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또 다른 큰 비용이 세금 비용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인과 개인들이 이 수도권에서 소유된 지역,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5채, 10채, 수십 채씩 산 겁니다. 집값이 폭등했다. 그래서 이 집권 세력이 이 소유된 이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올려서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라는 전략을 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권 세력이 지난 4.15 총선에서 집값 상승에 소유된 수도권 지역 집값을 올려서 총선에 표를 얻겠다라는 전략을 쓰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 전략을 위해서 사용된 정책이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무지막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선이 끝났어요. 정말 지난 3년간 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집을 사야 될 젊은 세대들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서울 집값을 상당 부분 제자리로 돌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가 이 세미나를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이 우리 조세 역사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무후무한 세금 특혜다. 세제상 특혜의 백화점다, 이런 뭐 개강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이제 기업인데 고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국민 경제를 기여를 해야 되는데, 주택 투자라는 것은 고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금지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는 당장 실행을 해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들이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상당 부분 매물로 나올 것이고 수도권하고 서울 집값이 큰 하락할 거다. 무주택자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꿈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